존경하는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방송 시간이 좀 초과됩니다. 15분을 맞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30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지난 1월 14일 MBC 뉴스 데스크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제가 성호가 보는 세상 이 버전으로 제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지지율이 10%까지 상승한 원인, 오늘은 벌써 20% 이상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후보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주었기 때문이고,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을만한가, 또 본인은 물론 가족 문제는 없는가, 또 그리고 미래의 흐름에 대한 글로벌 감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실행 능력은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국민들이 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이 설 연휴 전후로 삼강구도로 가는 것이 첫째 목표고, 또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단일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초보 운전자이든 바지 사장이든 이유 불문하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출마를 했다고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정권 교체는 그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또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은 시대 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이 정말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위해서 이 국민들, 지지자들의 열망을 제대로 안다면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되고, 그 책임은 바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단일화를 했었죠. 그때 단일화한 것은 정권 교체의 교도부를 만들기 위해서였답니다. 만약 그때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졌다면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정권 교체 분위기는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 교체의 교도부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었고, 대선은 더 나은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의 교도부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시대 교체의 책임자는 바로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윤석열이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지지해서 안철수 후보님을 야당 대표 선수로 이재명과 결혼하면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17%에서 20.2%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달 안으로 무조건 30% 이상 오른다고 손성호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사병 월급을 200만 원 준다고 한 것에 대한 우리 안철수 대표 후보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부사관 월급도 올라가야 되고, 또 장교 월급도 올라가야 되고, 또 장군들 월급도 올라가야 되고,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산도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정치인의 도리죠. 그래서 정치인의 도리인데
이거는 누구냐?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는 더 큰 책임감과 의무감과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손성호는 제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보느냐. 여당인지 야당인지 요즘 분간 못해요. 왜냐? 거대 양당이 서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죠. 서로 퍼주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인가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까? 다 저와 생각이 같죠? 다를 수도 있겠죠. 또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대 양당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도 그렇고 그분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나향욱 교육관료,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나향욱이 했는 말 구호, 그 구호가 탁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거대 양당 후보가 남발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우리나라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답니다.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야 되는데 이 빚을 누가 갚느냐, 누가 갚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거기에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아니고 바로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아들, 딸들 2030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2030 세대들 기성 검수저들 말고 공무원들 말고 정규직 말고 그 나머지들 어떻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알바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청년들이 2030 세대가 결혼을 꿈꿀 수 있겠어요?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꿈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되는 실정이죠. 그런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뭐까지? 빚까지 다 뜨는 게 뻔해. 빚까지. 피눈물로 빚을 갚도록 그럼 떠넘긴다는 얘기죠. 누가? 윤석열, 이재명, 그의 지지자들. 부모라는 사람이 이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고 그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듯이 대통령 후보라면 적어도 부모의 마음으로 정치 혁신을 해야 되고 재정 확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 남발하면 안 되죠. 그렇게 남발하는 공약을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뭐라 했냐. 바로 매표 행위래요. 매표 행위. 사기. 표를 사기 위해서 막 나오는 대로 막 찍은다 했죠.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는 그 한 분 있죠. 그분에 대해서 살인멸구, 즉 사람을 죽여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망 소식이 연속해서 터져 나오잖아요.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연쇄 사망 소식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라도 하면은 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성토를 했어요. 비성토를. 이재명과 관련된 연속된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 의문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하도록 해야 되지. 진실도 모르고 투표 현장에 나가서 투표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설 전에 국민의힘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 양자 토론 있죠. 이 토론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민 지지율 17% 넘었죠. 오늘 20% 넘었지 않습니까? 20% 넘은 이 후보를 패싱시키고 한다는 것은 국민 20%를 무시하는 것이라뇨. 무시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선택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죠.
이 TV 토론은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최소한 이 두 자릿수 20% 이상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를 포함해서 3자 토론을 하는 것이 바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데, 2자 토론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님께서 뭐라 했나? 역풍을.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2자 토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당의 목적이 바로 뭐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로 서울 인터넷 검색해봐서 서울이 뭔지, 서울로 몰고 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당이 이 해체되는 지름길입니다. 누군지 알죠? 국민의힘당에서 오야봉,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님이 국정 운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당에서 말을 만들었네, 그렇게 해요. 그 염려에 대해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석수가 많다고 국정 운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 당선이 된다면 국민통합 내각을 꾸릴 것이며,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전문가를 기용해서 그 문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은요, 국회의원 단 한 사람도, 한 석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각을 꾸려서 프랑스 병이라고 하는 70년간 불가능했던 노동개혁을 해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또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도 했는데,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는 또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국회와 이 행정부가 대화를 통해서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석 달 뒤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이 당선된 다음에 석 달 뒤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크롱을 밀어주기 위해서 제1당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대통령이 일 잘 하도록 국민들이 정치 세력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뽑아준다면은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 개혁적인 사람이 다수가 당선돼 가지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정책은요, 과학 중심 국가입니다. 과학 중심 국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념과 진영의 정치를 펼친 그런 국가였습니다. 즉, 옳은가 그런가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런 판단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누구 편? 이재명 편에서는 살인자도 좋은 사람이라, 자기 편이라면 살인자도 좋은 사람이라 하고, 상대편이라고 하면은 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정치 풍토였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바꿔서 정말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미국과 중국의 신냉정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 세력의 균형을 엄청나게 많이 앞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바로 과학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미중이 신냉전의 핵심은 바로 뭐냐?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 리더는 최전선에서 지휘관 노릇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이든이 그때 우리가 잘 알죠, 장면을. 반도체 웨이브를 들고 있는 그 사진, 바이든이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시진핑이 과학기술 중국몽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으면서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고 경쟁하고 있죠. 그런 이때 우리가 세계 최1위의 초격차 기술을 지금보다 더 많이 보유하는 국가가 된다면은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얕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손을 내미는 그런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압도하고 있죠. 1등과 2등의 격차가 작으면은, 이 갭이 적으면은 언제든지 2등은 1등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1등과 2등의 이 간격이 척도적인 1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5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은 이 5개의 삼성전자급 세계적인 대기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5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제1호 공약이죠. 바로 555 공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또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두고 국민들은 뭐라고 하죠? 사기 방역이라죠. 사기꾼.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적 방역이래요. 정치적 방역. 원래 방역이란 것은요,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또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과학 방역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과학 방역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주묵구구 방역을 하기 때문에 정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국민들은 사기 방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과학 방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많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국민 참여형 방법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휴대폰에 이 앱을 깔고 정부에서 확인한 확진자의 동선을 넣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미 반년 전에 정부에 요구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지금까지 20여 가지 정도의 방역 정책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하나도 듣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억울하게 죽게 했다. 억울하게 막 죽어나갔잖아요. 주사 잘못 맞고 한 방에 가버려져요. 유언장도 못 쓰고. 그래서 요즘은 주사 맞으려면 어떻게 유언장 쓰고 주사 맞나 하잖아요. 코로나. 이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고 소상공인들이 어땠습니까? 줄 폐업. 평생 버려가지고 사업한다고 오픈했는데 장사 다 안되고 말아먹고 다 폐업. 중산층 서민층 만들고 서민층, 빈민층 만들고 빈민층 글뱅이 만들어보죠. 그걸 누가 했냐? 바로 소상공인들 줄 폐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원흉이 바로 현 정부 문재인. 그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 또 있죠. 그 사람한테 찍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님께서 발표한 그 방역 정책이 다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다 맞아떨어졌고
그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모르죠.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기자들이 LTV DTI 물어보니까 LTV DTI가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6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꿨지만은 다 실패했잖아. 다 실패. 응?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 있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요. 뭘 안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청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정책을 막 내놨는 거를 그걸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간은 말입니다.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태고 이래로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주거 문화가 변하잖아요. 생활 수준이 변하고 그것이 자연적인 주거 문화의 변화를 누가 문재인이가 범죄시 했잖아. 범죄시.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는 범죄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 정책에도 실패했죠.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젊은이들은 꿈을 뺏겼죠. 1주택을 가지고 겨우 장만해 평생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 종부세 때려가지고 종부세도 못 내가지고 은행에 대출 내가지고 종부세 내고 퇴직하고 돈 수입이 없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을 죄인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거가 안정된 국민들도 오히려 불안전하게 불행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 취급해가지고 세금 폭탄 두드려 때려버리고 반면에 부동산 투기 세력은 어떻게 했죠? 대장동 사건 투기 세력은 이익을 가장 많이 보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국정 운영을 펼쳤다는 것이 분통이 터지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말씀했듯이 원칙으로 돌아가서 먼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공급주택을 확대해야 된다. 그 해결책을 일환으로서는 먼저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리고 토지는 국공유지를 하고 건설비만 책정해서 분양하는 방법. 그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낮아지고 그러면 서민들에게 그렇게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들에게는 45년이란 초장기 LTV 비율을 80%.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해야 하고 20%의 자부담은요. 또 처음 15년 동안은 거치해서 이자만 내면 되도록 해서 쉽게 말하면 돈 없이도 이제 내 집 마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30년 동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랍니다. 그 대상은 또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청년들 그리고 장기 무주택자로 한정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내 집 하나 장만 못했어.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심사를 또 거쳐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에게 한정하겠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또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역할이 다음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1980년대, 1990년대 2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 그리고 벤처붐을 통해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또다시 20년 먹고 살 미래 일자리,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는 현 시대에서 과학기술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유일한 대통령 후보 안철수가 꼭 해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지지율이 이번 설날 전후로 꼭 30%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누릴 자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 성호가 보는 세상 손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